폼페이오 방북 취소, 패싱당하는 문재인. 시중에 남아돌던 그 많던 쌀 어디 갔노? 나라의 TV 자체적으로 문재인의 지지율이 여전히 높은 요인을 분석해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전라도 지역에서의 높은 지지율과 함께 민노총 산하 언론 방송들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치부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문비어 천가만을 부르고 있는 미디어가 여전히 문재인의 지지율을 지탱해주고 있다는 뜻인데요. 박 대통령 집권 시절처럼 문재인 정권 집권 초창기부터 불거진 인사 시스템 대참사 문제와 대한민국 전체를 경제 실험장으로 처만드는 조아마추어 경제 정책 등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부각시켰더라면 결코 지금의 국정 운영 지지율도 유지하지 못했을 거라는 게 나라의 TV의 분석입니다. 이래서 문재인 좌파 정권이 언론방송 장악을 위해 내편 심기에 공을 들였던 거죠. 트럼프가 폼페이오 방북을 전격 취소시켰습니다. 북괴 비핵화에 진전 없는 것은 중국 때문이라며 중국의 총구를 겨누고 있습니다. 일단 배후에서 북괴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부터 조지고 보자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북괴를 향해서는 제재를 유지하면서도 한편으로 대화 의지도 내비치는 양온강면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양온강면 전술은 북괴가 즐겨 사용하는 전술로 지금 북괴가 오히려 미국에게 되치기 당하고 있는 형국인 거죠. 다음 주로 예정됐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전격 취소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차 방북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취소를 한 겁니다. 취소 발표는 극소수의 핵심 참모만 모인 회의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 국무장관의 방북에도 크게 얻을 게 없을 거란 판단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또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것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만나길 고대한다고 해서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처럼 일종의 전략적 취소란 해석도 나옵니다. 오늘 뉴스7은 이 발표 하루 만에 취소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의 이유와 향후 전망까지 꼼꼼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송지욱 기자의 리포트로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의 북한 방문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4차 방북 계획을 직접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뒤집은 결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충분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방북 취소 이유로 꼽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 후 비핵화 협상의 답보 상태를 공식 인정한 건 처음입니다. But I haven't taken off the sanctions. We have massive sanctions. I want to take them off quickly, but they've got to get rid of the nukes. 동시에 중국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중국이 예전만큼 비핵화 과정을 돕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배경으론 훨씬 더 강경해진 교역 입장, 즉 미중 간 무역 전쟁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 think it's probably hurt a little bit by China because China isn't really happy with what I'm doing on trade. 그러면서 중국과 무역 협상이 해결되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정은 위원장에게 안부를 전하고 싶고 곧 만나길 고대하고 있다며 2차 정상회담에 대해선 여지를 뒀습니다. 8월 25일 고노타로 일본 외무상이 다음 주 초 북한을 방문하려다가 취소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교도통신과 요미우리 신문 등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고노 외무상은 현지 시간 8월 24일 폼페이오 장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을 취소한 배경에 대해 설명을 했고 고노 외무상은 통화가 신속히 성사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과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으로부터 비핵화의 구체적인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해상에서 화물을 옮기는 방식의 환적으로 북한 석유 등의 제품이 밀수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자는 데에도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한 뒤 도쿄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은 취소됐다고 전했습니다. 일본과 달리 방북 취소 후 미국 측으로부터 어떤 통화 설명도 듣지 못한 청와대는 폼페이오 방북 취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남북 사무소 등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여전히 자의적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폼페이오 방북 후
남북 수교 회담을 거쳐 UN 총회에서 종전선언하려고 했던 계획에 차질이 생겨 문재인도 대략 난감한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누가 참기름을 쏟은 것도 아닌데 왜 이리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죠? 뻔뻔하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맡겼기 때문에 박근혜가 구속이 됐습니다. 전두환이가 구속이 됐습니다. 노태우가 구속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구속된 사람은 이 세 사람인데 다 박정희하고 관계된 사람들입니다. 박정희 밑에서 그 은덕을 입어서 대통령 된 사람들은 다 구속이 됐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도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바로 세워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이렇게 파탄이 나고 경제가 이렇게 파탄이 나고 남북관계가 이렇게 파탄이 나도 그 책임을 전부 야당한테 들씌웠던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집권하면은 몇 번 집권해야죠. 저 극우 보수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켜야 됩니다. 저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농단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괴멸시켜야 합니다. 보수를 괴멸시키겠다던 이해찬이 민주당 당대표로 당선되었습니다. 당선되자마자 그의 입에서 협치를 이야기하며 5당 대표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고 했는데요.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고 하면 모든 당에서 내 대감마마 받들어 모시겠습니다라고 할 줄 알았던 모양이죠.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 최다선인 7선 의원으로 국무총리를 지낸 풍부하고 폭넓은 정치 경력을 가지신 분이라며 다만 윤영석 수석 대변인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수구세력이 경제 위기론 편다. 최근 악화된 고용지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탓이라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보수를 향한 날선 인식은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솔직히 자유한국당의 전투력이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요. 고작 이 정도밖에 논평을 내놓지 못하는 건지 건망증 환자도 아니고 이해찬은 보수를 괴멸시키겠다고 발언한 작자입니다. 이런 작자가 협치하자고 손 내민다고 덥석 받을 태세인 자유한국당이 너무나 한심한데요. 이러니 우파 유튜브에서도 자유한국당 자체를 지지하는 방송이 전혀 없는 겁니다. 다음 총선에 두고 봅시다. 계속 웰빙 10선 빚을 노릇이나 처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김세애, 강용석, 이병태 교수가 3인방을 결성하여 뭉쳤다고 합니다. 우파 제야단체가 갈수록 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우파 지지표를 받아 좌클릭 행보를 하려는 무늬만 우파 보수인 자유한국당일 것입니다. 보릿고개 이후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 한국에서 쌀이 모자라서 쌀값이 폭등한 적이 있었나요? 한국인의 국민 주식 쌀은 2000년대부터 식생활이 바뀌어서 쌀 소비량이 되려 줄어들면서 쌀 소비를 장려하고 있는 마당에 어찌된 게 문재인 좌파 정권이 집권하고 나서 쌀값은 고공행진 폭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좌파 정권은 폭등하고 있는 쌀값을 거의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세간에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쌀값 폭등에 따른 의혹에 대해서도 입 닫고 있는 문재인 좌파 정권. 이에 나라의 TV는 구독자님들께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공개된 방송 영상 자료를 소개합니다. 올라도 걱정, 떨어져도 걱정인 게 바로 쌀값인데 요즘 쌀값이 30% 넘게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일선 농협의 미국 처리장에서는 벼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쌀값,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인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주지역 11개 농협이 공동 출자해 운영하는 미국 처리장입니다. 평소 같으면 벼가 꽉 차 있어야 할 창고가 지금은 텅텅 비다시피 했습니다. 농민들이 벼 출하를 기피하면서 석 달 넘게 벼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벼값은 지난 가을 수매 당시 40kg 기준 4만 7천여 원 하던 것이 6만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흉년에다가 정부가 수매량을 대폭 늘린 게 벼값을 뛰게 만든 원인입니다. 많은 병해충 발생과 일기 불순으로 인하여 수확량이 감소했고 공공비축 수매량이 늘어나면서 벼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벼 품귀 현상은 곧바로 쌀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년 전 3만 6천 원 하던 20kg 쌀 한 포 가격이 지금은 4만 7천여 원으로 30% 넘게 급등했습니다. 쌀값이 하락할 거라는 전망도 없는 상태입니다.
작년 햅쌀 전환 시기에 산지 재고 부족으로 인하여 쌀값이 30%가량 인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기준가에서 소폭 상승하거나 현재 시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쌀값을 잡으려면 정부 수매국을 방출하는 게 답이지만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소비자들에겐 좋을지 모르나 30년 넘게 제자리 걸음한 쌀값으로 불만이 쌓인 농심을 자극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한술 더 떠 벼 재배 면적을 줄일 목적으로 대체 작물을 심으면 보조금을 주는 쌀 생산 조정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TJB 이인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의 한 농협 미국 처리장에서 1년 새 쌀 1000톤이 사라졌습니다. 무게를 재고 쌀을 깎는 과정에서 생긴 오차라는 조합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민들은 비리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의 한 미국 처리장입니다. 담장 곳곳에 농민들이 항의하는 현수막들이 내걸려 있습니다. 농민들이 지난해 이 미국 처리장에 맡긴 조곡은 21,858톤입니다. 이 가운데 도정된 쌀은 15,310톤, 5,751톤은 왕교와 속교 등 부산물이고 나머지 796톤이 사라졌습니다. 보관할 때도 숨을 쉬면서 줄고 이동하면서도 줄고 가공하면서 열에 의해서 이게 없어지고 여러 가지에 의해서 손실이 나와요. 여기에 분기마다 이루어진 재고조사에서도 191톤이 추가로 없어져 사라진 쌀은 모두 1000톤에 이릅니다. 대형 사일로 2개를 채울 수 있는 양으로 대략 20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상식적으로 이어서는 양이거든요. 인근 농협도 다 이런 현상이 저기면 담보를 잡아야 하는데 여기같이 잡지는 않았어요. 이 미국 처리장에서 재작년 손실 처리된 쌀은 300여 톤이었지만 1년 새 갑자기 3배가 불어난 것입니다. 농협 내부에서도 매우 흔치 않은 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해보다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안 좋은 상태라 좀 편차가 심한 것 같아요. 일부 농민들은 비리까지 의심하고 있지만 조합장은 여전히 다른 이유를 댑니다. 저희만 개근대 수매를 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흉년이 들어서 벼 상태가 아주 나쁘잖아요. 그럴수록 이 편차가 커요. 상황이 이런데도 자체 감사는 물론 농협본부도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어 농민들의 관심은 검찰 수사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정부가 벼를 왕창 매입해서 농민들도 힘들고 그 바람에 쌀값 폭등으로 이어지고 문재인 정권이 건드리면 개작살 난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닌 듯합니다.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매입해 비축해둔 벼와 쌀 전부 재고조사를 실시하기를 촉구합니다. 북괴 석탄 밀거래 문제와 관련하여 경찰이 관세청에게 공조수사를 요청했지만 관세청은 청와대 지시라며 이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드루킹 게이트부터 재조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놈의 정권도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적폐가 왕창 쌓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 시절 국민의 권리라고 떠들던 언론 방송들 왜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는 얌전한 강아지가 되어버린 거죠? 김민규님, 지명현님, 이성호님, 김성권님, 구독료 후원해주신 점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